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남부 지역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거의 모든 댐 문을 열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이번 폭우 때문에 생긴 홍수로 이재민만 2천만 명이 넘고 재산 피해는 7조 원이 넘는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후베이성 같은 경우가 남부 지역에 있어서 피해가 컸는데요. 3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번 홍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500년 된 다리가 눈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지질 않나.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물에 잠기고 심지어는 물 위에 띄워놓은 타이어 위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 자연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면서도 무섭네요. 빨리 비가 그쳐야 할 텐데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 큰일이에요. 이렇게 최근에 비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퍼붓는 국지성 장마가 계속되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요 몇 년 새 비가 와도 미친 듯이 퍼붓다 갑자기 뚝 그치고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내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기류가 변하고 그게 장마 전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면도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면서 비구름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열대 우림 지역에서 국지성 폭우가 오듯이 장마철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퍼붓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자연에 미친 악영향 때문에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중국도 무조건 댐을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다른 나라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해요. 중국이 워낙 피해를 크게 입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시점이긴 한데 중국에서 댐을 미친 듯이 만들어서 메콩강 하류 국가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농사 지을 물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메콩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그 물줄기를 끊어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지금처럼 중국의 홍수가 나서 댐 방류를 최대치로 늘리면 메콩강 하류까지 갑자기 물이 흘러들어서 홍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중국이 댐을 만들어서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메콩강 하류 국가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겠어요. 지금 중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잘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 때문에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재해로도 그렇게 힘든데 인간 손으로 피해를 만들어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경쟁하는 이웃 국가들이라고 해도 그런 걸 무기로 써먹겠다고 하는 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일본도 홍수 피해가 심각한데요. 9일 보도에 따르면 규슈 지역에서만 폭우로 62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12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피해 상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이 등장했다고 하니 참 일본 정부도 대책이 없네요. 아베 총리 형이 골판지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더니 정말 알뜰히도 써먹네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경기가 심각하다면서 폭우 영향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NHK가 9일에 보도한 걸 보면 도쿄에서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24명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덩달아서 폭우 피해까지 생겼으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까지 다 받아서 벌써 사용 기한이 끝나가잖아요. 일본은 상황이 위급하니까 현금으로 나눠준다던 재난지원금을 아직 다 주지도 못했어요. 일본 재무성이랑 총무성에 들어가 봐도 도대체 얼마나 지급했는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수치가 38.5%였거든요. 5일에는 30.2%가 완료됐다고 했었으니까 5일 사이에 8% 정도를 더 지급한 거죠. 이걸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60%를 채우는데 38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직까지 지급이 다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긴급히 나눠주겠다는 현금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판인데 일본 정부에서 폭우 지역 피해에 대해서 한가하게 특정 비상재해를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비 피해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뭘 검토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지금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 지역이랑 일본 전역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중국만큼 막대한 피해는 아니지만 일본이 입고 있는 피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규슈 지역에서만 62명이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NHK가 9일에 보도한 걸 보면 피해가 제일 심각한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금까지 59명이 숨지고 4명은 심정지 상태, 실종된 사람이 16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특정 비상재해를 검토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거죠.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WTO 총재가 되는 걸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이 G7에 못 들어오게 막을까? 어떻게 하면 남북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제 때 저지른 악행을 숨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힘겨운 국민들을 잘 다독여서 일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 거나 좀 고민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에 미이케 탄광도 폭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을 했던 곳이거든요. 일본이 강제 노역은 숨기고 싶고 일본의 근대화 의사는 자랑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로 덕지덕지 분칠을 해놓은 그런 곳이죠. 아사히 신문에서 미이케 탄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웬일로 한반도 출신자의 노무동원에 폭력이 수반됐다거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것은 당시 정부 공문서 등에 드러났고 일본 내 재판에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그런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일본 국가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전시 양태라고 이빠른 소리를 했더라고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하자는 거죠. 아베 총리 지지도가 30% 밑으로 추락하면서 선긋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언론이 보기에도 일본 정부가 이 와중에 역사를 감추기를 하는 게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네들이 우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일본도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장마 전선이라는 게 남쪽에서 생겨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남부랑 일본을 덮고 있는 이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상청은 9일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에 제주랑 남해안에 20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 북쪽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막아주고 있어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죠. 자연재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아무리 발달된 문명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퍼붓는 물, 땅에서 생기는 지진에는 속수무책이니까요. 제가 일본이랑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했지만 자연 앞에 한없이 약한 인간인 건 매 한 가지잖아요. 더 이상 사람이 상하고 다치는 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